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계엄 당시 계엄군이 국회에 전기를 끊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 단전이 조금이라고 해서 진짜 뭐 한두 시간 조금이 아니야. 5분만 먼저 이루어졌더라면 계엄은 성공했을 거고요. 노상원 수첩대로 현실화됐을 겁니다.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이가 12월 12일에 국민 앞에 서서 계엄 해제를 막을 생각이었으면 국회에 전기 끊지 않았겠느냐 하면서 화를 냈었죠. 먼저. 예, 그 장면을 일단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자, 그때 제가 요거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저거 아쉬웠나 보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 네, 맞아. 근데 시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 시간이. 그래서 저 얘기를 굳이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얘기를 하기 전까지 단전 얘기가 그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갑자기 저 얘기를 했던 거야. 네. 그게 시간이 아쉬웠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뭐 저거 완벽히 다 거짓말입니다. 네. 계엄 당시 상황 잠깐 여러분에게 한 대목만 짚고 CCTV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4일 0시 50분에 곽종근 사령관과 김현태 단장이 통화를 합니다. 네. 통화 내용 전해주시죠. 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곽종근 사령관이 김현태 단장에게 전기라도 차단할 방법이 없냐라고 하니 김현태 단장이 찾아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12월 4일 0시 50분이야. 네. 이 통화를 끝내자마자 이 계엄군들이 단전을 하기 위해서 국회 4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갑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단전을 하는데 그 상황이 담긴 CCTV가 공개가 됐거든요. 네. CCTV를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그 00시 50분 이제 4층에서 제 1층으로 내려가는 그 장면입니다. 네. 이 진짜 끔찍한 장면이야. 그리고 이제 지하 1층에 도착한 거예요. 1시 1분에. 1시에. 자, 그리고 왼쪽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빨리 뛰어봅니다. 네. 네. 이 사람이 이제 국회 사무처 직원인데 네.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됐다고 이제 막 설명하는 거예요. 1시 1분에 이제 가결이 됐습니다. 예, 이제 굉장히 긴박하자. 김현태. 김현태가 이제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이제 전화를 겁니다. 전화 누군가한테. 근데 계엄군들이 분전함으로 향해. 저기가 1시 6분이네요. 예, 저쪽으로 이제 향합니다. 네. 김현태는 뭐 통화를 계속 하고 있겠죠. 사무처 직원도 같이 계시는구나. 왜냐면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계속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차단기 내려버려. 오. 이제 완전 암흑천지. 그런데 지금 이 CCTV는 이게 밝아지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게 살짝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네. 실제는 암흑 상태입니다. 암흑 상태. 실제로 단전이 진행이 됐네요. 진행이 됐습니다. 안 한 게 아니었네. 했었네. 실제로 진짜 했어. 5분만 빨랐어도. 그러면 저기는- 모든 게 이제 끝났죠. 의원님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죠. 저게 소등이 아니라 단전이에요. 단전. 무슨 말이냐면 불만 끈 게 아니고 저 계엄군들이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실은 차단기가 내려져 있었거든요. 차단기가 안 올라가. 왜냐하면 단전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철체로 돼 있는 네, 차단기요. 차단기. 왜냐하면 의원회관에서 본관으로 오는 그곳이 있는데 그 문을 소방호스로 그들이 묶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러니까 의원들을 못 움직이게 하려고. 아니 그 의원회관에서 본관을 통해 지하를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네. 못 들어오게 하려고 네. 소방호스로 묶었다가 이게 안 되니까 차단기를 내립니다. 철제 차단기를 내려놨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일들이 있었고 나서 이제 다시 불을 켰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이 뒤로 가려고 하는데 이 차단기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아. 이 전체를 올려야지 이게 이제 이 가림막이 내려가 올라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저는 소등이 아니라 단순 소등이 아니라 단전이다. 그래서 이제 이 철제 차단막도 기능이 안 됐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저희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게요. 아니 근데 이제 알았어요. 근데 의원님 저희가 이걸 보면서 이 보도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계속해서 궁금했던 점이 뭐냐면 이게 또 불편한 질문일까봐 좀 조심스러웠는데 말씀을 하셨으니까 국회 사무처 직원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왜 이거를 이제 알았고 왜 이제 공개했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국회에다가 이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는 증거들을 보내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동 상황과 관련된 이런 것들 위주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기가 꺼진 것과 관련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았답니다. 아 이게 큰 일인 줄 몰랐던 거예요. 인식을 못했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2월 6일 날 곽종군하고 아까 김현태하고의 통화 내용이 나오잖아요. 네. 전기라도 끊을 수 없겠나? 네. 이 증언이 나오니까 전기라고 하면서 이제 그 지하를 샅샅이 보니까 이게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사기관에 제출된 것이니까 저희한테도 저희 특조 위원들한테도 전부 온 겁니다. 그래서 발견이 된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김현태 707 특임 단장 같은 경우에는 그 눈물 진짜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데 이거는 계엄이 끝난 이후에도 이건 실제로 실행에 옮긴 거니까 내란에 매우 깊숙이 관여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현태가 지금 웃깁니다. 이 빼박이야 김현태는. 예, 우리 그 성일종 의원이 성일종 국방위원장입니다. 그냥 의원이 아니에요. 국방위원장. 네. 국방위원장이 이제 김현태를 만났는데 김현태가 민주당 의원들한테 이용당했다고 하더라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본회의 현안질이 거기에서 나와서 막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직접 김현태가 말했는지 어땠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김현태를 다시 증인 신청하자라고 계속 요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21일 날 있는 국회에서 하는 국정조사 거기에 군인들 상대로 하는 청문회에 이 사람을 들어 넣으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른 거 다 없어지고 회유. 김현태 말이 맞냐 틀리냐 막 이 얘기만 막 하고 있었을 텐데 맞습니다. 네. 제 얘기의 핵심은 이건 겁니다. 누가 회유한 거냐면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이미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나갔고 헌재에 증인으로 나갔던 사람을 네. 그리고 국힘에 불리한 증언을 했던 사람을 다시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회의를 한 다음에 다시 증인 신청을 한 겁니다. 네. 이걸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형사재판에서 검찰의 불리한 증언, 검찰이 무슨 뇌물을 받았다든지 이런 불리한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의 불리한 증언을 한 사람을 검찰총장이 따로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고 난 다음에 형사법정에 다시 세우려고 한 거랑 똑같습니다. 네. 이런 거는 어떤 정신 나간 판사도 이런 걸 인정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아까 이제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전화 통화를 0시 50분에 이제 하거든요. 김현태 곽종군 네. 사령관하고 그리고 나서 그때 4층에서 지하로 단전을 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로 국회 표결을 막기 위한 목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매우 중대한 증거가 나온 거잖아요. 예. 이 단전과 관련해서 과거부터 이제 저희가 되짚어 보니까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24년 7월 달에 일공수가 국회를 비롯한 네, 맞아요. 여러 군데다가 네. 그 도면을 달라고 합니다. 네. 도면을 달라고 해서 안 줬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면을 요구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안 줬어요. 그리고 예. 또 하나가 있습니다. 24년 9월 달에 수방사령관이 직접 여의도 변전소에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북한의 공격이 있으면 이렇게 차단되면 어떻게 하나요? 다 물어봅니다. 어떻게 네. 되는지. 그랬더니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비상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내부에서 발전기가 있기 때문에 국회는 전력이 안 끊깁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라고 했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진우 사령관이 걱정했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결국은 외부에서 끊겨서는 안 되고 내부에서 끊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거죠. 12월 3일 우리
이상민이. 예, 이상민 대단한 이상민 장관께서 멀리에 있는 쪽지 여러 개 중에서 예. 소방청장 그리고 단전 단수라는 글자를 본 겁니다. 눈이 엄청 좋아가지고. 네.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결국 저는 단전이라는 것을 아주 많이 고려했다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층으로 바로 들어왔고요. 2층에서 2층, 3층에 있는 로텐도월 그러니까 본회의장이 2층, 3층에 걸쳐 있잖아요. 거기를 단전하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국회 보좌관들이 엄청나게 막으니까 네. 위로 올라갔습니다. 4층으로 올라간 거예요. 네. 그래서 밑에를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거든요. 어.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겠냐. 아, 그래서 곽종근한테. 그래서 지하로 내려간 건데 어떻게 지하로 내려갔을까? 어. 무슨 설계도가 있었을까? 어떻게 알고? 예, 어떻게 알고? 어. 왜냐하면 분전함은 대부분 잠겨 있어야 되는데 네. 한 군데 안 잠겨 있는 곳이 있습니다. 딱 누르면 열리는 곳이. 그게 유일한 곳이 지하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 사람들이? 그래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건데 그래. 국회 협력관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김용현 장관이 이진우 수방사령관한테 국회 협력관 단장한테 전화해서 상황을 물어봐라. 그리고 그 내부를 물어봐라라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국회 협력관실에 김용현 장관이 12월 2일 날 1시간 동안 들렸었습니다. 그래요? 예. 국회 12월 2일 날은 국회 본회의 날이었거든요. 그러면은 국무위원들은 국무위원 대기실에서 대체로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협력관실에 있었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 국회 협력관은 불과 임명된 지 3, 4일밖에 안 됐던 사람입니다. 아니 그 국회 협력관 직원은 누가 임명하는 건데요? 국방부에서 임명하죠. 국방부의 국회 협력관. 국방부의 국회 협력관. 자기 오케이, 사람 오케이. 심어놓은 거예요. 오케이. 예. 여기서 더 무서운 거는 뭐냐면 의장님이 열받잖아요. 국회 협력관이 이렇게 뭐 국회 편을 안 들고 내란을 가담했다는 것 때문에. 네. 그래서 출입 금지를 시켰습니다. 협력관실 출입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12월 4일 날 또 출입을 합니다. 누가 출입시킨지 아세요? 국방위원장 누구? 성일종이 부릅니다. 그런데 그럼 국방위원장실을 가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출입 금지된 국회 협력관실 태그 기록이 나옵니다. 누가? 협력관이. 출입 금지당한 협력관이 또 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위해서 갔다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국방부의 중요한 국방협력관이 무엇을 한 거냐? 내부 길라잡이를 한 거라고 저희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국방부 협력관, 국회 협력관의 통화 기록을 최소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요? 검찰 수사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무슨 수사냐는 거예요. 왜? 이거 처음 들어보네. 이거 아니 근데 왜 기자회견 때 이 얘기는 안 하셨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또 많이 있습니다. 아니 이거 너무 진짜. 중요한데. 네. 12월 2일에 김용현이가 국회 국방협력관 만난 거 맞아요? 만난 거죠. 협력관실에서. 실에서 그건 너무 중요한 단서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1시간을 머물렀고. 1시간을 머물렀고 그 사람이 거기에 발령받은 지 며칠 안 됐어요. 그러면 몰랐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협력관실에는 10명 정도가 근무를 합니다. 네. 10명 정도. 그러니까 협력 단장이 준장일 뿐이고 이 사람이 며칠 전에 임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람을 저는 보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협력 단장도 군인이에요. 군인이죠, 준장. 준장이구나. 국방부 국회의원이었다. 예. 국방부 국회의원. 와. 야, 오케이. 그러면 아니 그러면은 뭐 의원님이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본회의장 전기 전체를 끊을 수 있는 분전함이 모릅니다, 저는. 그거 모르시죠? 저는 모르는데 그거는 아마 2층하고 3층에 있겠죠. 2층이 당대표들 있는 쭉 그 방이 그 층이고 3층이 의장실에 있는 층이거든요. 네. 그 사이 중간 2.5층이 로텐도홀이에요. 네. 거기가 이제 본회의장이잖아요. 네. 그 근처에 있겠죠. 근데 그거는 뭐 공개되는 정보가 아닌 거죠. 네, 모르죠. 저는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솔직히. 야, 진짜 아찔하다. 근데 방금 얘기해 주신 거 너무 중요하다. 너무 중요한 것 진짜. 같은데. 아니 국회협력단에 며칠 전부터 그 일보를 아는 사람을 심어놨고 예를 들자면 며칠 전이래. 그리고 김용현이 만났다라면- 이진우 수방사령관한테 국회협력단장을 만나라, 거기에서 물어봐라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나옵니다. 그 지시를 언제 한 거예요? 계엄 전에? 계엄 직전에 직전에? 12월 3일 날 저녁에.
그러면 국회 진입할 때 국회 협력 단장한테 연락을 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오잖아요, 다. 그러면 철저하게 계획된 거고 지금도 거짓말로 하고 있는 국회에 뭐 잠깐 동안 일부러 풀어주려고 했다는 그 거짓말은 게 여기서도 나오는 거죠. 아유 뭐 거짓말은 뭐 다 거짓말이니까. 너무 많은데 또 확실한 증거가 또 하나 나온 거죠. 단단해서 못지않게 중요한 증거가 돼버리는 거죠. 요거는 그냥 뭐 그냥 탄핵 확정인데. 그러니까. 요거는 탄핵 확정. 야, 근데 이게 너무 이게 뒤늦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뒤늦게? 이게 공소장에도 안 들어간 내용이거든요. 네. 이 공소장에 이거 안 들어간 게 너무 원통해가지고 여쭤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고 그 뒤에 이제 단전과 관련된 증언들이 나오면서 나오니까 이걸 이제 뒤늦게 이제 들여다본 이제 거군요. 찾기 시작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다룰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